여기 필수예제 10번 좀 볼게요. 필수예제 10번. A가 주어져 있죠? 근데 A가 조금 복잡하게 주어졌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요. A가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아, 요거 x를 놓으면 요거는 x분의 1인가? 어쨌든 그죠?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이 A에 대해서 문제에서 2A 세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용감하게 A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이제 곱셈 공식 같은 거 보면 변형을 해서 이도해야 되는데 그 변형이 어렵다고 그냥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이럴 때 보면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해서 넣어야 되는 변형인데, 아니 난 그냥 넣어서 할래. 그런 친구들 치고 오히려 제대로 맞는 친구가 없어요. 네. 변형이 안 된다라는 거는 수학의 기본기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 수학의 기본기가 약한 애들이 생노가다엔 강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여기는 A고 여기는 A 세제곱이 있으니까 양변을 세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세제곱이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지금부터 전개할 건데 요거 전개하는 거 정도는 굳이 치환 안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세제곱 아까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공식 중에서 마지막에 써준 거 있죠? A 플러스 B 전 XY라고 적어줬나? 그 전체 세제곱 적어준 거 있죠? 그 공식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거 세제곱하니까 2, 뒤에 거 세제곱하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요게 이제 요거 세제곱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요거 괄호 열고 이렇게라고 그랬어요. 아까 필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쓰라고. x 플러스 y 세제곱을 그냥 세제곱으로 전개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적어준 거에 의해서 전개하는 이렇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개를 하고서 뭐 다시 한번 좀 뭐 재정비를 하면 요거는 그냥 1이니까요. 전체 3이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좀 노림수가 이게 필요한데 3에다가 요 부분을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을 그냥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A 맞죠, A? 네. 네, 분명 A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세제곱과 같으니까 3A를 이해하느라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이건 뭐 그냥 계산해도 돼요. 2분의 5다 해서 해놓고 보니까 묘하게 이렇게가 정확하게 2배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의 일부분이 요만큼은 여기 구해놓은 거 양변에 2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6A는 5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 5예요. 5 그냥.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개수가 안 맞으면 어떡해? 개수가 안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 개수가 맞게 해줘요. 보통은요. 만약에 개수가 안 맞으면 최소한 이렇게 해놓은 요게 A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짜리 이걸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럼 요게 지금 3차식인데 A 세제곱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1차식으로 변하겠죠. 그럼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맨 끝에 뭐 A에 대해서 뭐 또 집어넣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험 문제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들이 있으면 요것도 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로그 없이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아까 질문을 받아보니까 로그 쪽 공식이 좀 더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로그는 처음 배우는 건데 그 공식이 내가 적어준 거랑 거기 체크해 놓은 거랑 그게 나름 쉽게 가르친다고 압축을 해 놓은 거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될 만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시간 투자를 따로 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좀 확실하게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선생님이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대혼란 환장 파티가 될 수 있어요. 로그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 일단은 지수만 나갈게요. 필수 예제 11. 자, 요거 쉽습니다. 이 모양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A의 2x 거듭제곱이 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걸 가지고 바로 1번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 요구예요. 이제 이게 자칫 이거 보니까 그죠? t 더하기 t분의 1, t 마이너스 t분의 1이 약간 곱셈 공식 계열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 절대 그거 아니고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2x죠. 2x 분모 분자에다가 그냥 a의 x 거듭제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거 분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바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괄호 2번에도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여기가 3이었다고 해봐요. 그래도 그냥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곱하면 요거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뭐겠어요? a의 마이너스 2x거든요, 그죠? a의 2x 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2x 제곱은 역수관계죠, 그죠? 해결되는 거고. 요렇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네. 만약에 이게 요거였다라고 해도 얘예요. 왜일까? 분배 주면 몇 x 제곱 되니까? a의 4x 거듭 제곱이 되니까 a의 4x 거듭 제곱은 2x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2x, 4x, 6x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쓰면 a의 알파 x 꼴들은 무조건 a의 2x 제곱의 다시 거듭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 문제를 좀 많이 배웠는데 얘네들의 지수를 봤을 때 지수 앞에 붙어있는 계수들은 모조리 다 홀수죠. 요건 짝수인데 이건 모조리 홀수죠. 그죠? 홀수기 때문에 요걸 붙여주면서 분배를 주면 모조리 다 짝수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되게 간단한 것만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꿀이야. 그냥 집어먹는 거야. 그 배경적 이론을 말해라 그러면 곱할 때 지수법칙 곱할 때 지수끼리는 더합니다. 그냥 홀수에다가 홀수 더하니까 짝수 되는 거는 당연한 이론 아니냐는 얘기지. 곱셈 공식 아니야. 되게 쉬운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요거 앞에 짝수 홀수예요. 짝수죠? 그럼 괄호 1번 봐보세요. 선생님 너무 많이 했는데 요거 마이너스 1은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을 홀수라고 말해도 안 되고 짝수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할게요. 두산동아 어린이 백과사전을 보면은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어린이 백과사전 중에서 제일 큰 게 두산동아 어린이 백과사전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그래픽이 제일 큰데 거기 보면 짝수와 홀수의 정의를 자연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는 짝수 홀수가 논해지지만 그 바깥에서 논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럼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정수에서 이런 말이 붙은 게 있으면은 그걸 정수로 확장이 가능한데
짝수 홀수는 초등학교 수학 과정에 거기에서만 말하고 더 이상 짝수 홀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들어두세요. 그런데 이건 있어. 그럼 마이너스 2는 짝수가 아니다. 짝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짝수가 가지는 기본 어떤 성질 있죠. 짝수의 성질이 모두 만족을 해요. 그럼 짝수 아닌가요? 아니 짝수 아닌데 짝수의 성질은 다 만족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너네가 어디 나가요? 야 마이너스 4는 짝수잖아. 그럼 어떤 놈이 왜? 우리 선생님이 짝수라고 그랬는데 야 그럼 니네 선생님 수학 선생님 수학도 모르면서 가르치구나 이런 소리 들을까봐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짝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은 편의상 수업 시간에 그냥 짝수라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성질이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수가 짝수인데 여기는 계수가 다 뭐예요? 홀수죠, 그죠? 요런 문제일 때는 그냥 무조건 요것만 곱하는 거예요. A에 3x를 곱하는 데가 A에 5x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A에 x를 곱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알아서 짝수를 맞으십니다. 이해되겠죠? 괄호 2번도 가봐요. 괄호 2번도. 괄호 2번도 이게 변형 문제 같지만 전혀 변형이 아니라는 거야. 계수가 모조리 홀수죠, 그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모조리 홀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냥 얼마 곱하는 거야? A에 x제곱 곱하는 거예요. A에 x제곱 곱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겁나 쉽다 이거지. 괜히 엄하게 곱셈 공식으로 계열로 가지 마세요. 이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네. 안 붙는 삽니다. 되는 거요. 그래서 필수예제 11이 그래도 옛날에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많이 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좀 문제가 지역마다 유행을 타는 좀 경향도 있고 몇 년 주기로 다시 났다가 안 났다는 그런 것도 있고 나라 전체적인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아. 내신 시험에 선생님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한 15년 전? 되게 옛날이지 그지? 그때는 지금보다 문제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 니네 다니고 있는 학교들 있잖아 그지? 그 학교가 15년 선배들이 있나? 니네 역사가 그 정도 되나? 네. 그지? 그러면 15년 전 기출문제를 못 구하겠지 지금 어디서 그지? 만약 풀 수 있으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애들이 살만 했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씨라고 아나? 그 대통령 때 그러니까 원래는 전 정권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를 이어받아서 한 건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한 건 아니거든. 전 정권에서 조약 그 공약을 하면 그걸 좀 이렇게 승계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승계해서 한 게 있는데 문이과 통합했죠. 옛날에 문과 이과 따로 있었던 거 알죠? 교육과정에. 그죠? 문이과 통합을 하면서 문과 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수학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약 한 2배 내지 3배가 어려워진 체감 효과가 있을 거고 이과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쉬워진 거에 불과해요. 1이라는 전체 효과에서 이제 난이도가 한 0.8 정도 조금 감소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요 모든 학생이 이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때 그런 시절 때는 지금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거 모르면 난리나 막 이런 얘기 했었다고 이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안 나와요. 솔직히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도 봐봐요. 너무 간단하잖아. A x제곱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수가 내용은 별 볼일 없어요. 솔직히 뭐 공식 몇 번 돌리고 뭐 하면은 나오는데 아까 지호가 물어봤던 거 있지, 그지? 그게 수능에서 맨 처음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아까 그 문제가 분모에만 n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n분의 10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실전에 나오거든 그 문제가 잘 나오거든. 거기서는 b분의 마이너스 12a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b 따로 a 따로잖아, 문자가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문제는 똑같아. 정수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데 애들 한 번이라도 또
또 연맥일 수 있는 문제 있잖아. 그렇게 나온다고. 이런 건 그럴 거리가 없죠, 그죠?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고 뭐 다 그런 거야. 다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 나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약해. 그래서 영어는 한 80점 나는데 수학은 한 40점 나죠. 그래도 나는 그쪽 성향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학 40점 나오면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심각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니들이 뭐 바램 같아서는 다 1등급, 2등급 가져갔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내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 진심이야.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다 3등급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3등급이라는 게 그 쉽지 않거든요. 각각해서 수학 3이라는 걸 맞추기가. 3 정도 맞으려면 친구끼리 중에서도 못하는 수준이라 그래도 좀 하는 수준 정도라고 봐줘야 돼요. 그죠? 3 정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을 수준이 되려면 거꾸로 말하면 3이 안 나오는 학생은 실력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실력이 왜 부족하냐? 보통 선생님이 바라보기에는 공부 방법이나 태도가 잘못된 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연습장을 안 쓴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볼펜 다 문드릴 건데 그거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펜의 속도가 틀리고요. 질감이 틀리고요. 무조건 식도 못 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많아. 그게 좀 많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하고 좀 친숙도가 됐다라고 선생님이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아 얘는 이제 좀 나하고 많이 친해졌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잔소리가 좀 많아집니다. 그럼 이제 뭘 하지 말아가 좀 많겠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필수 문제 12를 볼게요. 자, A의 x제곱이 b입니다는 뭐가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A는 B의 x분의 1이다. 이게 성립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수, 이것만 하면 이제 지수가 끝나는데 지수에서 원탑을 골라라. 그건 어렵지만 지수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만약에 2개만 꼽아라. 그럼 하나는 거듭제곱근 이론이 있죠. xn제곱은 a 되는 거. 그럼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뭐 3제곱근 이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무조건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이거예요. 2개만 나오지 않으니까 몇 개 다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원탑, 투탑 안에 들어가는 공식이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수능에도 나와요. 이 공식이. 아까 거듭제곱근도 수능에 나오지만 자 어쨌든 뭐 그래서 13의 x제곱이 27이다라고 하는 거는 x를 넘겨서 27의 x제곱이 13이다. 이렇게 가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가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17의 y제곱이 81이다. 것도 나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x분의 1이네. 81쪽으로 y가 넘어가서 81의 y분의 1은 117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 좀 볼까요? x분의 3 찾았습니까? 네. y분의 4 찾았습니까? 문제 있지, 그지? 근데 내가 실판에 써놓은 거는 x분의 3이 아니고 x분의 1이고 y분의 4가 아니고 y분의 1인데, 그지? 괜히 여기가 27이겠니? 이거 3으로 딱 바꾸면 여기 뭐라고 바꾸면 돼? 3 바꾸면 되죠, 그죠? 여기도 요렇게 3으로 바꾸면서 여기 4 이렇게 되네, 그지? 밑도 기가 막히게 3으로 맞고, 그지? 괜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묻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빼기다. 지수 형태에서 지수끼리 빼기가 일어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누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3의 x분의 3 빼기 y분의 4 이렇게가 되겠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뭐 당연히 3분의 1, 1, 7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9분의 1. 와, 암산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선생님? 여기가 밑이 9잖아. 아,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3의 계열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찍어본 거예요. 근데 진짜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 9분의 1.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으로 써야 된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 정답 마이너스 2. 간단하게 해결되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3일차예요, 선생님이. 그죠? 지수가 3일차니까 이 정도 속도로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속도가 본인한테 딱 맞든 아니면 선생님이 좀 빠르다라고 느껴지든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체크 표시를 하고 외워놓은 거는 기본으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지금 지수 법칙을 쓰는데 7, 8에다가 A의 N제곱, A의 N제곱 이런 건 안 쓴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건 안 쓰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게 있어요. 지수끼리 곱한다는 것은 거듭제곱이다. 이런 표현도 지금 자주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쓰는 거는 별로 없다고. 자주 쓰는 거는 자꾸 익숙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하여서 수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우리 8시 끝난 거 맞죠? 네. 숙제 체크만 좀 해보고 토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요. 숙제 내기 전에 정리부터 좀 다시 해볼게요. 승준이는 와서 선생님이 체크하면 되고 여기 두 학생들은 다음 주부터는 학교 방학이다 이 얘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럼 평일날은 2시간 일찍 오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요. 2시간 일찍 무리가 좀 됩니까? 원래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3시 반에 오면 되죠? 잠깐만. 니네 몇 시에 시작하는 거지? 시작 시간에 우리 수업이 6시 반이니까 학교 다닐 때는 5시 반에 왔잖아. 네. 그럼 2시간 일찍이면 4시간 반이지. 4시 반. 그 수력 충전은 그러니까 니네 지금 현재 6시 반보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수력 충전 풀잖아. 네. 근데 그게 1시간 전이 아니라 원래는 처음에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는 2시간 일찍 오는 거였잖아. 그럼 4시 반에 와가지고 6시 반까지 수력 충전 풀고 그리고 6시 반서부터 8시까지 수업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 확인하는 거라고 지금.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들거나 뭐하거나 그때 뭐 힘들면 다시 얘기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괜찮겠어요 들? 명심하세요. 수력 충전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를 선생님은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해야 되는지는 알죠? 그죠? 지수 나가는 거 선생님이랑 배운 거 그거 좀 하고 로그도 수력 충전 풀면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도부터는 수력 충전을 2시간씩 안 하고 좀 여유가 생기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수력 충전 쉽게 끝나니까. 그럴 때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약간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는 자습 감독 선생님이 따로 없으니까 더더욱이 두 학생만 있을 적에 너무 자리를 자주 비우면서 한다든가 그러면 옆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꺼내서 본다든가 자기는 올 거 메시지 확인한다라고 해서 꺼내서 자꾸 퀵컴 있고 본다라는데 옆 사람은 그 사정을 몰라요. 그럼 이제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화요일, 목요일은 그러면은 본 수업에 2시간 일찍 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토요일은 1시간만 일찍 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래요. 그대로 진행합시다. 토요일날은 2시간 일찍. 그게 헷갈리는 사람은 시간대를 적어놓으셔도 되고요. 토요일날은 1시간 일찍. 아니면 얘기하세요. 저 평일날 2시간이든 평일날 3시간이든 뭐 그딴 건 상관없는데 토요일날은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가 강제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대신 선생님한테 얘기는 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기로 해놓고 안 나온다든가 이러면 또 막 연락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숙제 좀 체크해 볼게요. 숙제 개념원리 22쪽 내용 싹 하시면 되고 23쪽 내용 싹 하시면 되고 24쪽 내용 싹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RPM 유형 06까지 돼 있었죠, 그죠? 거기 이어가지고 어디까지 해놓으시면 되냐면 13쪽에 유형 10까지만 하시면 돼요. 유형 문제는요,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게 지금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얘기할 텐데 지금도 벌써 5분 오버됐어. 그냥 힘들 거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숙제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올 때는 로그가 좀 더 완성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토요일 날 판단했을 때 얘네가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조금 신경을 못 써왔구나 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도 로그를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또 밀리면 여러분들 감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좀 공식 좀 정확하게 외워와 주세요. 공식이 안 외워진 상태로 지금 못 나갑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좋습니다.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